그래서 어제 설명드렸던 거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자산은 크게 재화하고 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하고 뭐예요? 무채물.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게 있어야 돼요. 가치. 그래서 요거는 썼다가 지울 건데 물 있죠. 시냇가에 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재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돈 주고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수 있죠. 이건 뭐 주고 사죠? 그러면 얘는 뭐가 맞아요? 재화가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더라도 우리가 돈을 내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공기도 똑같아요. 우리 공기 그냥 마시죠. 근데 운동선수들 보면 그 캔에 담긴 공기들이 있어요. 그거 마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더라도 이게 가치가 있으면 재화가 되는 거고 가치가 없으면 재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채권은 뭐 할 돈이라고요? 받을 돈.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받을 돈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자산은 크게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이걸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1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눠요. 1년보다 짧냐? 1년보다 기냐? 그래서 만약에 뉴스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회사 얘기를 하면서 유동성이 안 좋대.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안에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부도나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 건설회사들 부도나잖아요. 그게 다 유동성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안 쓰고 유보라 그래서 회사 내부에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뭔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막 왜 대기업들한테 투자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유동성이 좀 많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당좌하고 재고. 요걸 나누는 기준은 판매 기준. 그래서 팔려고 갖고 있으면 무슨 자산이라고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투자,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무형,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할 거는 당좌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당좌자산인데 항상 회계의 1번 타자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현금이에요. 현금 싫으신 분 계시면 이야기하십시오. 네.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뭐 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래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항상 어떤 교재로 보든지 어떤 수업을 하든지 1번 타자는 항상 돈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데 요것도 내일 쪽지 시험 봅니다. 종류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외우라고 드린 거에 이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요구 불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그 외우라고 드린 거 보시면 돼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통화는 뭐냐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화는 원입니다. 맞죠? 미국의 통화는 뭐예요? 달러. 네, 일본의 통화는 엔화. 네,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통화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화하고 뭐요? 지폐. 우리가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화는 동전이고 지폐는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원짜리 없애기. 왜냐면 10원 갖고 살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0원짜리는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없어질 겁니다.
조만간 없어질 거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만원짜리가 생길 거예요. 근데 전 솔직히 10만원짜리 생기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0만원짜리가 생기면 경조사비가 얼마로 오를 거예요? 10만원으로 오를 거예요.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5만원 없을 때는 평균 3만원이었어요. 근데 5만원짜리 생기면서 평균 얼마가 됐죠? 5만원이 됐죠. 근데 그만큼 이제 화폐 가치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죠.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와이프가 장 좀 보고 오라 그래서 장 보고 왔는데 확실히 이렇게 장 보러 가면 몇 개 안 샀는데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은 돈 대신 쓸 수 있는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기압수표, 그 다음에 남이 발행한 수표. 자기압수표는 누가 발행하죠? 이건 은행이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 발행 수표는 그 어저께 설명드렸던 당좌예금 있죠? 이거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수표예요.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건 61페이지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송금수표, 송금수표는 지금 안 써요. 이거 말 그대로 송금할 때 쓰는 수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송금할 때 수표로 줘요? 아니면 그냥 계좌번호 눌러서 돈 보내요? 돈 보내죠. 지금은 송금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핸드폰으로도 되고 컴퓨터로도 되고 ATM 기계로도 되고 이게 되게 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송금수표는 사장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는 있는데 쓰진 않아요. 가계수표도 안 써요. 이거는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예요. 왜 안 쓰냐면 뭐 이제 그때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IMF라고 맨날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까지는 요 가계수표가 되게 많이 쓰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IMF 오기 전에는요 이자율이 15% 20% 이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친구분도 통장에다가 5억 넣어놓고 일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5억에 20%만 잡아도 1억이에요. 그러면 세금 떼도 5천만원 이상은 남아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5억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자율 3% 잡으면은요 5억 넣어놓으면 1,500만원 줘요. 근데 거기에서 세금 떼고 나면 한 1,200, 1,300 돼요. 그러면 1,200, 1,300으로 1년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계수표는 지금 용어는 있지만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요거는 뭐냐면 우편물로 날라오는 증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은행에 가면 돈하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벌금을 안 내도 되는데 벌금을 냈어. 그러면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거 잘못 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편한 증서로 와요. 그럼 이걸 들고 은행 가면은 은행이나 뭐 지정된 데 가면 뭐하고 바꿔줘요? 돈하고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당금 받겠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쪽을 많이 노리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대부분 다. 일 안 하고 뭐 벌고 싶죠? 돈 벌고 싶죠.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일 안 하고 돈 버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중에서 배당금을 주는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보다는 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는 배당금이 좀 박해요. 그래서 외국 투자를 좀 많이들 하세요. 근데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남 잘 된다 그래서 쫓아가도 잘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타이밍이 잘 맞아서 잘 된 거지. 전 그래서 제일 짜증나는 게 자기만 믿으래. 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잘 되면 지 탓, 안 되면 네가 잘못해서.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에는 본인이 잘 선택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책임져줘요? 안 줘요? 안 집니다. 항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배당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요건 뭐냐면 국가가 발행하는 건 국채라 그래요.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뭐라 그래요? 공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네, 아니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네. 그 다음에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면 요게 사채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채 그러면 러시앤캐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개인 사채예요. 우리 공부할 때 나오는 거는 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한테 돈 빌려주는 건 국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빌려줬으니까 뭐 받아야 되죠? 이자 받아야 되죠. 네, 그거를 이자표라 그래요. 그래서 이자 줄 테니까 이자 받아가라. 네, 그런 표입니다. 지금 열심히 떠들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요것들은 다 돈은 아니지만 뭐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처럼.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오면 좋죠. 네. 왜냐면 이거 다 돈이니까.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있어요. 무슨 예금이요?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은 뭐냐면 말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가서 통장 만들죠. 그걸 보통예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통장은 입금 자유롭죠. 출금도 어때요? 자유로워요. 그거를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금은 요구불 예금이 아니에요. 왜냐면 적금은 적금하기로 한 기간 동안은 뭐 해야 되죠?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롭진 않습니다. 적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구불 예금 그러면 저희가 공부할 때는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뉴스나 신문 보시다가 인터넷 신문 보다가 돈이 요구불 예금 쪽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현재 주식하고 부동산이 엉망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뉴스나 이런 데에서 요구불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 쪽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이 안 좋아 그러면 가만히 돈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뭐 주죠? 이자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 최근에 뉴스에 또 나왔는데 이건 썼다 지울 거예요. 보험 있죠? 이게 올라가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 또 나왔어요. 최근에 보험 해약률이 뭐 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명 고정비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험료예요. 네, 보험 제일 먼저 해약합니다. 힘들어지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외식을 줄여요. 왜냐하면 집에서 안 먹으면 되잖아요. 바깥에서 안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항상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경기 안 좋아지는 순간 밥 안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항상 그랬는데 최근에 어쨌든 또 보험 해약률 관련돼서 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현금성 자산. 63페이지에 있어요. 현금성 자산은. 현금성 자산은 요게 현금성 자산이에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우리 일반적으로 3개월이면 길다라고 봐요? 짧다라고 봐요? 짧다라고 보죠. 그래서 뭐 말은 안 되지만 이런 겁니다. 내가 적금을 들었는데 이게 3개월짜리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거는 뭐처럼 쓸 수 있다? 현금처럼. 왜냐면 기간이 뭐 하니까요? 짧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거 갖고 장난쳐요. 3개월 가지고. 그리고 저희 시험에 이런 건 안 내요. 뭐 3개월 1일, 2개월 29일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저희 시험의 특징은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돼요. 다른 시험처럼 뭐 꼬고 이런 거는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그게 시험장 갔을 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서 그런 거지. 시험 자체는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봤지만 많이 이렇게 비틀어서 내는 편은 아니에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래도 이 3개월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63페이지에 보시면 당좌 차월이라고 있어요. 63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당좌 차월. 이게 뭐냐면은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명 마통. 요즘 분들은 마통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일명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몇 년 전부터 생겼죠. 영끌이라고. 영끌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 어마무시해요. 이거 10% 넘어요. 거진 10%예요. 왜 그러냐면 마통이 신용대출이에요. 이게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저게 뭐 10%보다 낮은 데도 있지만 평균 되면 거의 10% 육박해요. 그러니까 영끌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항상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입니다. 저는 항상 수업할 때도 죄송하지만 가장 밑바닥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날 수업할 때 무슨 생각으로 시작하냐면 우리 반 다 떨어질 건데 어떻게 붙이지? 이건 제 마인드예요. 원래 저는 뭐를 하든 최악을 깔아놓고 시작해요. 시작을 안 하진 않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항상 깔아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변수가 생겨도 좀 빨리 이렇게 돌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최악은 없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은 내가 투자했으니까 뭐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세월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되는 경우보다 뭐가 더 많아요? 안 된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왜 요즘 분들이 더 잘 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떠드는 애들 중에 구독자 많은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됐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덤비는데 그런 케이스는 솔직히 1%도 안 돼요. 맞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일주일에 이틀인가 3일 출근하고 1억 넘게 버는 애 있어요. 1년에.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극소수예요. 부럽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타이밍도 맞은 거고. 근데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도 힘들거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박명수 씨 어록 중에 그거 있잖아요. 티끌 모아 티끌이다.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티끌 모으면 진짜 티끌밖에 안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커지긴 합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 통장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근데 은행하고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뭐 500을 해주겠다, 1000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금액까지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무슨 통장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당좌 차월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건 없어요, 회계에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런다고요? 당좌 차월. 잘 안 나옵니다.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 나와요. 교재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교재는 66페이지. 그 66페이지 보시면 현금과부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결산.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시 계정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계정이요? 예, 임시의 뜻은 뭐죠? 계속 쓰는 거예요? 잠깐 쓰는 거예요? 잠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과의 뜻이 과하다예요.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이때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장부에 1,000원이 있어요. 얼마가 있어요? 1,000원. 그러면 현금 얼마 갖고 있어야 되죠? 1,000원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장부에 1,000원이면 현금도 얼마여야 돼요? 1,000원이어야 돼요. 근데 찾아봤더니 900원이 있네. 그럼 얼마 없어졌죠? 100원.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1,200원이 있네. 그럼 얼마가 더 많아요? 200원이 많죠. 요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모를 때 쓰는 겁니다. 많은데 왜 많은지 몰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쓰는 임시 계정입니다. 근데 실무에선 쓰시면 안 돼요. 이론에는 있지만 실무에선 안 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요 200원을 들고 가세요.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본인 호주머니에 있는 100원을 꺼내서 뭐 하세요?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찾는 거예요. 못 찾으면은 내 돈 100원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쓰면 안 되냐면요 이걸 쓰는 순간 광고하는 거예요. 무슨 광고하냐면 저 일 못해요. 맞잖아요. 회사에서는 맞추라 그랬어요? 틀리라 그랬어요? 맞추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맞네. 근데 요즘에는 이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현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많이. 뭐 많이 써요 지금은? 카드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요 옆에 있는 스타벅스도 들어가는 입구에 노캐시라고 붙여 있어요. 스티커 보면. 뭐만 받아요? 카드만 받아요. 왜냐면 현금 주고받고 이런 시간에 어차피 대부분 카드로 하니까. 근데 완전히 현금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좀 어르신들 중에서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현금은 안 받겠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노캐시 존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현금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들 현금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비상용으로 조금 들고 다니긴 하는데 어쩜 그렇게 저희 와이프 촉이 좋은지 평소에는 현금 달라고 얘기를 안 하다가 현금만 뽑으면 내놓으래요. 분명히 나는 10만원을 뽑았는데 내가 쓴 건 2만원이고 8만원은 맨날 뺏기고 지금도 뽑아놨는데 솔직히 조만간 또 뺏기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결산 때. 그래서 결산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자세히 볼 거고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뭐 할 때요? 부족할 때. 네, 그때 쓰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있는데요.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네, 단기하고 뭐가 있다고요? 네, 나누는 기준은 몇 년? 네, 1년이에요. 그래서 1년보다 짧으면 단기, 1년보다 길면 뭐요? 장기. 그래서 대부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 들어가셔서 월급 받으시면 여자분들은 뭐 많이 들죠? 적금 많이 듭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적금 끝까지 부어봤어요. 근데 저는 적금을 못했었던 이유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하도 수시로 때려쳐서 그래서 저는 적금을 못 들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딱 한 번 해갖고 성공한 적이 있어요. 3년짜리. 근데 뭐 이자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텼다라는 게 좀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딱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적금으로 일단 초반에 할 수 있는 게 적금으로 돈 모으는 게 그나마 좀 확률상 높잖아요. 근데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제 주변에서도 있었는데 본인 월급이 200인데 적금을 100만 원짜리 들어요.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100만 원으로 요즘 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면 언젠가부터 빌붙기권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쓸 수 있는 금액
안에서 하셔야지 돈 많이 모은다고 해서 좀 너무 좀 과하게 하시는 것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좋게 보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저도 뭐 꼬맹이 하나 있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아들이 둘이었거든요. 근데 둘째 돌잔치 하니까 형들이 욕하더라고요. 하나만 하면 되지 뭘 둘까지는 아니야. 요즘 시대가 약간 그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뭔가 좀 본인들이 과하다라고 느끼면 안 좋은 얘기들이 하나 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단기 투자 자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유가증권. 유가증권 하기 전에 요거 이야기 먼저 해야 되는구나. 거기 67페이지 밑에 보시면 단기금융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요거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그래서 금융상품 중에서 1년보다 짧은 것들. 그래서 뭐 내가 적금을 들었는데 1년짜리를 들었어. 그러면 단기금융상품. 적금을 들었는데 3년짜리를 들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장기금융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위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건데요. 엄청 많이 나와요.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익금. 아까 제가 단기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짧은 거예요. 대여금의 뜻이 뭐예요? 네, 돈을 빌려주는 것. 그래서 이건 채권이에요. 뭐라고요? 채권. 왜냐면 빌려주면 돈 받아야 되잖아요. 채권은 자산입니다. 차익금은요? 네, 돈을 빌려오는 것. 입자가 무슨 입자예요? 들어올 입자예요. 그래서 돈 빌려오면은 그거를 차익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빌리면 뭐 갚아야 돼요? 돈 빌리면 돈 갚아야 돼요. 뭐 갚아야 된다고요? 돈 갚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갚아야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채무라 그래요. 그래서 채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참고하시고.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게 있는데 뭐 하면 좋냐면은요. 뜻풀이 같은 거 많이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뜻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단기 대여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 안에 돈 받기로 한 거예요? 1년 안에. 단기 차익금은 몇 년 안에 돈 주기로 한 거예요? 1년 안에. 그래서 친구한테 돈 빌릴 때 야 3개월 안에 줄게. 그러면 단기가 되는 거고 야 2년 후에 줄게. 그러면 장기가 되는 겁니다. 매번 제가 그 얘기 하겠지만 둘 다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빌려주는 것도 없고 빌려오는 것도 없고. 왜냐면 저도 예전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을 때 임대를 놓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스트레스 받아갖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월세를 그 가운데에서 장난친 사람이 하나가 있어갖고 거기 이제 어르신이 사셨는데 여자분 할머님이 사셨는데 그 조카라는 놈이 가운데에서 장난을 친 거예요. 분명히 우리한테는 월세라 그랬는데 그 이모라 그러더라고요. 이모님한테는 전세라고 사기친 거예요. 그리고 사이에서 돈 받아먹고 월세 밀리고 보증금 다 까이고. 근데 또 할머니니까 내쫓을 수도 없잖아요. 매미 약해서. 네. 그때 손해본 게 한 1,500 정도? 그래서 그때 딱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항상 처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 앞으로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월세 줄 일이 생겨도 저는 안 할 거예요. 거기를 비워놓더라도. 스트레스가 더 심해요. 진짜로 잠이 안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리고 1,500만 원 손해본 이유가 원래 한 500 정도 손해봤는데 집을 1,000만 원 정도 싸게 팔아버렸어요. 승질내서. 왜냐면 이게 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스트레스가 더 심한 거예요. 네. 이게 뭐든지 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 68페이지 밑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있고 유가증권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내일 쪽지시험 볼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가증권. 저희가 쪽지시험 보는 것들은 대부분 다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도 종류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뜻이 뭐냐면 가치가 있는 증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분증권이라고 있어요. 이 지분증권이 뭐냐면 주식 이야기예요. 뭐 이야기한다고요? 주식. 그 다음에 채무증권이라고 있어요. 채무증권은 사채. 그 다음에 지분증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분.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지분증권이 뭐라고요? 주식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요걸 싸게 사서 뭐 하려고요? 비싸게 팔려고. 그래서 1년 안에 사고 파는 걸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해요. 왜냐면 단기의 뜻이 뭐라 그랬죠? 짧은 거. 몇 년보다 짧은 거요? 1년보다 짧은 거. 그 다음에 매매가 사고 파는 겁니다. 살매자, 팔매자 써서 몇 년 안에 사고 팔겠다? 1년 안에.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도가능증권이라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 매도가 파는 거예요. 가능은 뭐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년 이후에 파는 거예요. 1년 이후. 그거를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요거는 이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배 목적으로. 무슨 목적이요? 지배 목적.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저희가 대부분 들어가는 곳들이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가시면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죠? 아니요.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사장님. 왜요? 이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주식이 많아야 돼요. 말은 안 되지만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에 50%한 주만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를 쥐락펴락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삼성전자 1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다 관련성이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전자 1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의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회사를 다른 나라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꽤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배 목적인데 저희 시험에선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20% 이상 갖고 있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봐요. 왜냐면 내가 영향력을 주려면 한 20%는 넘게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보시다 보면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시면 회장님 돌아가시면 자식들끼리 싸우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주식. 그 주식을 네가 가져갈 거냐 내가 가져갈 거냐.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사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무슨 회사라 그래요? 주식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대장은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슬픈 얘기인데 예전에는 이제 주먹 쓰시던 분들이 지금은 주먹을 못 쓰잖아요. 쓰더라도 CCTV 때문에 다 걸리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서 가짜 정보를 흘린 다음에 주식값이 올리면 주식을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그거에 당해서 없어지는 회사가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된대요.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그 송악식품이라고 있어요. 네. 떡볶이나 뭐 떡국이나 이런 거 파는 데 있거든요. 여기도 그걸로 없어질 뻔했어요. 네. 송악식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알아요. 네. 저도 알아요. 왜냐면 떡국이나 이런 거 살 때마다 보면 송악식품 거 꽤 많이 샀었거든요.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네. 이 회사가 없어질 뻔했다. 왜냐면 이제 일명 주식 사냥꾼이라 그래서 주식을 왕창 사갖고 가짜 정보를 터트린 다음에 주식값 오르면 팔고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꽤 많은 회사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사채 얘기하는 거예요. 사채는 뭐 빌리는 거예요? 네, 돈 빌리는 거예요. 누가요? 회사가 돈을 빌리는데 돈 빌릴 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돈을 빌려주면 3년 후에 돈 갚을게.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몇 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단기니까 1년 이내에. 매도는 1년 이후. 만기는 언제까지 갖고 있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건 그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만기 보유증권. 근데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를 해서 만기까지 버틴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험도 해약률이 높잖아요. 저는 이제 3년만 지나면 제가 갖고 있는 보험들이 다 끝나거든요. 3년만 더 있으면 80세까지 보장돼요. 20년나 80년 만기가 이제 3년인가 3년 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걸 뭐라 그래요? 만기 보유 증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딴 건 필요 없고 저기 71페이지에 써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단기간 내, 매도가는 그러면 단기도 아니고 만기도 아닌 거. 만기 보유 증권 그러면 언제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만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 71페이지 거기 밑에 쪽에 보시면 밑줄 쳐져 있어요. 제일 밑에 매입 시 매입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데 부대 비용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부대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추가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하죠. 그래서 뭐 물건 구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시운전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계를 샀어. 그러면 이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돌려보잖아요.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운전비. 그 다음에 건물 구입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 이런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부대 비용이라는 건 뭐 딴 거 아니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름 때마다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나오냐면 에어컨. 특히 인터넷에서 사실 때 조심하십시오. 뭐가 많냐면 에어컨 가격이 만약에 그 벽걸이형인데 20만 원이래. 샀는데 설치비가 30만 원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기계는 싸게 팔고 저거 갖고 돈 벌어 먹는 거예요. 설치 비용 갖고. 그래서 매년 나옵니다. 근데 참 대한민국은 재밌는 게 1년 전에도 나왔고 5년 전에도 나왔고 10년 전에도 나왔고 왜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내년에도 뉴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모르겠어요.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건지. 예, 매년 당하시는 분들이 매번 나와서 뉴스에 매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요게 중요해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옷을 10,000원에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10,000원. 그 다음에 택배비가 3,000원이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옷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00원. 요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친구들한테 나 인터넷에서 옷 샀는데 옷값은 10,000원이었고 택배비는 3,000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옷 13,000원 줬다 그래요. 13,000원 줬다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 때는 뭐 해라? 합쳐라. 네, 원가 처리해라. 네, 그게 합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만 그래요. 요것만. 그래서 수수료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반대로 옷을 팔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옷을 파는데 택배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비용 처리해요. 그래도 운반비는 운반비라 그래요. 택배비는 운반비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요거는 앞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입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고, 단기 매매 증권 살 때는 수수료 처리하고, 팔 때는 뭘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거기 72페이지 보시면 거기 기말평가라고 있어요. 72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은 평가라고 있거든요. 기말이 언제라 그랬죠? 네, 12월 며칠이요? 31일. 평가는 뭐 하는 거냐면 금액을 맞추는 것을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평가라는 게 뭐 맞추는 거라고요? 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주식을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을 10,000원에 구입했어요. 얼마에 구입했어요? 10,000원. 근데 기말에 봤더니 이 단기 매매 증권이 12,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뭐 한 거예요? 오른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얼마 올랐죠? 2,000원 올랐죠. 그러면 요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익 난 거냐면 10,000원짜리가 12,000원이 되면 나는 얼마 돈 번 거죠? 2,000원 돈 번 거죠. 그러면 돈 벌었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떨 수도 있냐면 내가 단기 매매증권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기말해 봤더니 9,000원이 됐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이 되는 거예요. 얼마 손해봤어요? 1,000원. 이렇게 기말에 금액 맞추는 걸 평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하면은 이익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 불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익, 100% 손실 이런 건 없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거기 73페이지 보시면 매각이라고 있어요. 매각이 뭐 하는 거죠? 네,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샀다가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있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목적은 뭐 창출하는 거예요? 이익 창출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익이 나야 내가 그 돈 갖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손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손해보면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업 투자자였다가 다시 회사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도 그렇고 모두 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대박이고 뭐든지 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돈 관련된 모험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주변에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 주변에 코인으로 5억 날린 애도 있어요. 근데 얘는 욕심부리다 5억 날렸어요. 왜냐면 원래 마이너스 2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플러스 3억이 됐어요. 그럼 얼마 딴 거죠? 5억 딴 거죠. 맞잖아요. 마이너스 2억에서 플러스 3억 됐으니까. 근데 사람은 욕심쟁이입니다. 그래서 3억 올랐으니까 얘의 목표는 1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세 자금이 2억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때려박았어요. 풀대출을 받아서. 부모님 몰래. 그랬다가 뭐 했어요?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이게 더 오를지 안 오를지. 그래서 항상 욕심부리다 망한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저는 그냥 소소하게 일주일에 로또 5,000원어치씩만 사요. 진짜 그거밖에 안 해요. 좀 술, 담배도 안 하니까 딱 하는 거라고는 로또 5,000원어치씩만 꾸준히. 그리고 제 목표는 저거거든요. 남들 벼락 맞을 때 벼락 조금 튀겨주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3등 이상 맞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4등 지금까지 10년 넘게 했는데 4등 한 번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5등은 한 5번인가 7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이놈의 팔자는 일복만 많구나. 돈복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잘 봐두셔야 돼요. 기말에 하는 건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오늘 사서 내일 팔 수도 있고 내일 모레 팔 수도 있고 내년에 팔 수도 있고. 그래서 매각이라는 거는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처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처분했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단기매매증권으로 10,000원어치 구입했는데 처분할 때 12,000원 주고 처분했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때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얼마 이익 났어요? 2,000원.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평가는 12월 31일 날 맞추는 거고요. 처분은 실제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 나오면은 결산 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회계에서는 매번 정리하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정리는 1년에 몇 번만 한다? 한 번만. 언제 한다? 결산 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산할 줄 알면 돈을 뭐 할 것이다?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결산할 줄 아는 사람은 소수니까. 그래서 일자리 알아보실 때 경력직인데 월급이 좀 세. 요런 거 누르시면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건 중에 꼭 붙는 게 뭐냐면은 결산 가능자. 그리고 뭐라고 붙냐면 3년 이상자.
왜냐면 세 바퀴는 돌아봐야 혼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붙는 게 뭐냐면 동종 업종에서 일하셨던 분. 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왜냐면 월급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많이 부려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능력이 어때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붙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결산 가능자가 꼭 붙어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저기 어디냐 84페이지 볼 겁니다.